프로스포츠 구단에 투자하는 슈퍼리치들은 분명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짠돌이 구단주들이 많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슈퍼리치 구단주 중 대표적 짠돌이 경영자로 아스날 구단주를 뽑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토트넘 구단주 또한 돈 많은 짠돌이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EPL 구단주들을 살펴보면 유독 금융 관련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데 조 루이스 또한 국제금융거래로 돈을 벌고 여러 사업으로 확장한 케이스입니다. 토트넘 경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아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우기도 하는 그는 과연 어떻게 큰 돈을 벌고 토트넘 경영까지 나서게 되었을까요? 조 루이스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 루이스는 1937년 런던에서 펍을 운영하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필수로 다니지만 조 루이스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가게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뮤지컬로 유명한 웨스트엔드는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하는데 현재 조 루이스 회장의 사업체인 타비스톡 그룹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타비스톡 연애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케이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웨스트엔드의 극장가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장성하여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된 조 루이스는 곧 사업을 확대하는데 2차 대전 후 영국에 방문하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영국산 명품을 판매하고 웨스트엔드의 유명한 클럽인 하노버 그랜드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조 루이스는 아버지 때부터 해온 연회업은 물론 하노버 그랜드 클럽 또한 매각하여 큰 돈을 벌고 다른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낀 조 루이스는 80년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각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이른바 환치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적자인 조 루이스가 오늘날 바하마에 있는 요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세금 비중이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조세 피난처로의 이주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이죠. 금융업을 하면서 조 루이스가 큰 돈을 벌게 되는 기회는 92년에 찾아오는데 역시 유명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 사태를 일으켰을 때 소로스와 동참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검은 수요일 사태 때 소로스보다 더 큰 돈을 번 사람으로 조 루이스를 꼽기도 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큰 돈을 번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국제금융 무대에서 조 루이스가 이름을 날린 것이 이때부터라고 하니까요. 금융업으로 큰 돈을 번 그는 가업이었던 타비스톡 연회에서 이름을 따온 타비스톡 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운영하는 이닉그룹 또한 사실상 타비스톡 그룹 산하라고 합니다. 조 루이스는 금융과 석유 관련 투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는데 토트넘에 대한 투자, 레이크노나 메디컬 시티, 레스토랑 체인 투자 등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분야에 거액을 투자한 것 또한 눈에 띕니다. 축구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레이크노나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80만 평에 달하는 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동산업의 특성상 당장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조 루이스는 냉혈한 같은 절세 수법으로도 악명을 얻었습니다. 조 루이스 소유의 타비스톡 그룹은 현재 개발하는 대지에 몇 마리 소를 키우는데 이로 인해 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금액에 대한 과세를 99.9%에 가깝게 절감했는데요. 이는 디즈니 같은 기업들 또한 플로리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소를 꼴랑 몇 마리 키워 낙농업 신고를 하고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죠. 현재 플로리다는 미국 유수의 부자들이 절세를 위해 거주지로 선택하는 곳인데 돈 많으신 분들이 펑펑 쓰는 돈 덕분에 구매 지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로 꼽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수록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과연 계산 빠른 조 루이스가 선택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농지 혜택을 받기 위해 단독주택 정원에 팥뿌리 몇 개 심어놓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조 루이스에 비하면 애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골프장 또한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레이크노나 메디컬 시티에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거주지인 바하마의 아일월스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있죠. 영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펍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조 루이스는 미첼 앤 버틀러라는 프랜차이즈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1700여 개의 펍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인데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BBQ 같은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것이라고 할까요? 조 루이스의 투자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서는 무서울 정도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에스콘디도 호수 인근에 매입한 대지 관련 논란도 유명합니다. 3,000평당 800원 정도로 구입한 땅이 현재 4,800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폭등했는데 본격적인 개발 전인데도 6배나 폭등했으니 앞으로는 얼마가 될까 싶습니다. 루이스는 이 아름다운 에스콘디도 호수를 둘러싼 대지들을 매입한 상태인데 현재 일반 대중의 호수 접근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한한 상태라고 합니다. 에스콘디도 호수를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이 호수의 물을 자신이 개발할 부동산에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한 그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폭등할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수준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 왜 조 루이스가 땅과 부동산 개발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현재 조 루이스의 개인 재산 규모는 우리 돈 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축구 팬들에게 알려진 그의 개인 재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요트일 듯합니다. 아비바라 명명된 이 요트는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현재 거주지인 바하마 인근 해상에 정박을 해두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측거리 98m에 달하는 아비바 요트는 배 안에 테니스장을 설치했을 정도로 큰데 이곳은 조 루이스의 실거주지이자 진물을 보는 움직이는 요새라고 합니다. 루이스는 미술품 투자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피카소, 마티스, 루시안 프로이트, 헨리 무어 등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380억 원을 들여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현재 생존한 화가 중 가장 유명하고 그림값이 비싼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예술가의 초상화를 한동안 보유하고 있던 루이스는 이를 경매에 내놓는데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9,030만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생으로 사실상 오늘 내일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는 최근 토트넘 매각 관련 딜에서 희망가로 4조 7천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짠돌이 아스날 구단주 스탠 크란키도 아스날에 투자하는데 돈 안 풀 거면 그냥 다른 돈 많으신 분들에게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큰 사업을 하면 잡음이 없이 진행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고국인 영국의 위기에도 파운드화 투기에 나서고 부동산으로 알차게 해드시는 조 루이스를 보면 유독 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손흥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구단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조 루이스와 토트넘의 동행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